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해외 거주자들이 소득세 절세를 위해 꼭 확인해야 되는 세 가지의 절세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사실 굉장히 여러 차례 저희 영상을 통해서 다뤘던 주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소득세 신고가 채 한 달이 안 남았고요. 또 저희가 또 특히 한국과 미국에 걸쳐서 양 국가에서 경제 활동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는 이런 미국 고객들이 많다 보니 이 사안을 많이 다룹니다. 특히 거기서 또 새롭게 들어오는 고객들의 경우에 과거에 지금 오늘 말씀드릴 이 세 가지 이 내용들을 잘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손해를 봤던 경우들 많이 보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 비록 그동안 많이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 기존의 영상을 사람들이 이제 많이 보시고 또 구독자가 많아서 계속 전파가 된다면 과거 영상으로도 충분히 가름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 비슷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준비하게 됐습니다.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35강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앞서 말씀드렸던 과거 관련 영상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한국 거주하는 미국인의 사례입니다. 홍길동 씨예요. 미국의 시민권자인데 이분이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살다가 한국에 스카웃이 돼서 들어간 거예요. 엔지니어라고 치죠. S전자에 취직을 해서 스카웃이 돼서요. 이제 거기서 한국에서 경제활동 이 취업을 한 지 5년이 된 거죠.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연봉을 18만 불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런 경우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한국에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로서 들어가서 이제 일하는 그런 경우겠죠.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서 꼭 챙겨야 되는 것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해외 장기 체류자들, 미국인으로서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그런 분들이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을 일정 금액만큼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준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미국인들, 세법상 미국인,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되겠죠. 제공하는 소득 공제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요. Long Term American Expat입니다. 장기 체류 미국인인 거예요. 조건이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Bona Fide Residence Test 또는 Physical Presence Test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Bona Fide, 진실된, 말하자면 다른 나라의 거주자로서 이런 삶을 유지하고 있는, 영위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요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고요. 만약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기계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고 체류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한 것이 330일 이상의 경우에도 이 자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혜택을 누리느냐라고 했을 때 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만을 포함합니다. Earned Income Exclusion이라고 그랬잖아요. Earned Income이라는 것이 나의 어떤 경제활동을 통해서 근로활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투자소득이라던가 캐피털 게인이라던가 양도소득 또는 이자 배당 이런 것들은 공제 대상 소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얼마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요.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만 2021년의 경우는요. 그 금액이 10만 8천 불이고요. 그리고 아마 22년에는 11만 얼마로 바뀌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번 21년도 신고할 때 그 금액이고요. 그래서 이건 예를 들어서 내가 해외에 거주하는 해외 장기 체류자로서 근로소득이 연봉이죠. 13만 불이라고 하면 여기서 10만 8천인데 11만 불이라고 친 거예요. 그래서 13만 불 중에 11만 불, 정확히는 10만 8천이죠. 21년을 제외한 2만 2천 불일 텐데요. 이 금액만 미국의 과세 대상 소득으로 된다는 거니까요. 훨씬 더 유리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더 나아가서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건데 뭐냐면 우리가 해외에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파견을 나가거나 장기 근로계약을 통해서 스카우트 될 때에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실제 지급받는 급여뿐만 아니라 체재비 보조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체재비 보조를 받아서 그게 연봉에 추가가 돼가지고 토탈 패키지로 제공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Earned Income Exclusion 외에도 추가로 해외 체재비 보조의 성격으로 추가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Foreign Housing Exclusion이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 두 가지인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장기 해외 체류자들이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으로부터 나오는 그와 관련해서 나오는 혜택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과 Foreign Housing Exclusion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체재비 보조 성격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공제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선 예로 다시 돌아와서 연봉이 13만 불일 경우에 장기소득 공제 11만 불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연봉이 사실은 연봉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체재비 보조 성격으로 2만 불을 추가해서 13만 불을 받은 거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당신 연봉은 11만 불인데요. 여기다가 거주하는 데 필요한 그런 금액으로 2만 불 더 추가해 줄게요. 말하자면 이런 컨셉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11만 불뿐만 아니라 2만 불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챙겨야 되는 그런 혜택이겠죠. 자, 두 번째로요. 이제는 Foreign Tax Credit입니다. 외국세 공제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역시 저희 영상에서 여러 차례 나온 그런 용어죠. 어떤 내용이냐면요. 내가 미국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는 월드와이드 인컴, 내가 어디에서 소득을 벌건 간에 그 소득에 대해 과세 권한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한국에서 버는 소득이 있단 말이에요. 타국에서 버는 소득이 있는데 미국 정부는 당신이 미국 사람이니까 과세하겠다. 그건 좋은데, 그럼에도 그 타국의 소득에 대해서 그 타국으로부터 과세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국 정부가 과세하는 데 있어서 그 지급한 금액만큼은 우리의 과세 금액을 줄이는데 쓸 수 있게 해준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해외 소득에 대해 해외 정부에 부담하는 성격의 소득세는 미국의 연방세를 계산할 때 텍스 크레딧으로서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결국 이 말은요. 한국 소득에 대해서요. 한국에 부담하는 소득세가 있을 텐데 그 금액만큼은 미국 연방세를 계산할 때 텍스 크레딧으로 과세액을 줄이는데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참고로 한국에도 똑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 또는 많은 나라들이 그와 비슷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와 관련해서 김철수 씨의 한번 사례를 볼게요. 이분은요, 미국에 거주하는 분이 아니라 한국에 거주한다고 칠게요.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예요. 아까 홍길동 씨하고 비슷할 텐데, 이분은 그래서 한국에서 근로 활동을 하니까 한국의 소득도 있을 것이고, 또 미국에도 이런저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로 활동은 아니더라도 기타 소득이 있는 거예요. 투자 소득도 있을 수 있겠고, 렌털 인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Foreign Tax Credit이라는 개념이 작동하는지를 간단히 보자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이분이요,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한국과 미국에서 공통으로 소득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현재 거주하시는 그런 분인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 소득이 1,000불이 나왔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한국의 소득세율을 20%라고 가정할게요. 논의의 목적상. 그리고 미국의 소득은 2,000불을 내셨는데 미국의 소득세율은 30%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게 양 나라에 어떻게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그 계산법을 보자는 얘기죠. 한국을 먼저 보면은요,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1,000불이고요. 미국에서 번 소득이 2,000불이고요. 세율이 20%잖아요. 앞서 김철수 씨가 한국에 거주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분은 한국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의 거주자, 세법상 거주자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요, 한국도 역시 월드와이드 인컴이거든요. 그래서 1,000불 더하기 2,000불을 해서 3,000불이 결국 한국의 과세 대상 소득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 20%를 곱하면 600불이라고 하는 과세액이 나오겠죠. Foreign Tax Credit을 활용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냥 온전히 이 컨셉을 쓰지 않았을 경우에 세금을 얼마 부담하는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외국세 공제 개념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랬을 때 600불을 부담하게 될 것이고요.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의 경우는요, 마찬가지로 1,000불, 2,000불에 대해서 미국 시민권자니까 세법상 거주자잖아요. 그래서 3,000불이 토탈 텍서블 인컴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과세 30%를 곱해서 900불을 세금으로 부담하게 될 거고요. 김철수 씨는 이 두 개를 더한 1,500불만큼의 과세 부담을 지게 될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안 하겠으나 Foreign Tax Credit의 개념이 없었을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김철수 씨가 외국세 공제 컨셉을 알고 제대로 적용했을 때 어떻게 과세 결과가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과 미국이에요. 그래서 둘 다 한국 먼저 볼까요? 1,000불, 2,000불 동일하죠. 3,000불이라고 하는 과세 대상 소득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율 20%를 곱해서 600불이 세금인데 한국에도 외국세 공제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컨셉이냐? 해외에서,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해외에서 번 소득에 대해 해외에 부담한 세금만큼은 한국의 소득세를 계산하는데 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물론 제약이 있는데요. 그거를 기술적인 거를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는 괜히 복잡해지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해외 소득이 여기서 보면 2,000불이잖아요. 미국에서 번 거니까요. 그리고 이 소득에 대해서 내가 부담한 해외의 세금이 2,000 곱하기 30%에서 600불을 부담하지만 실제로요, 한국에서 이 소득에 대해서 부담한 세금은 20%니까 400불이잖아요. 600불과 400불 중에 작은 금액인 400불을 여기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불을 부담하게 될 것이고요. 자, 미국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면 미국은요 마찬가지예요. 1000불, 2000불이니까 3000불이 과세대상 소득인 건 같죠. 그리고 여기서 30% 곱하니까 900불 나오는데 역시 외국 세액 공제입니다. 대상이 되는 소득은 해외 원천이 있는 소득, 바로 1000불이 되겠죠. 1000불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20%를 부담했죠. 그러니 200불까지만큼을 추가로 공제받게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미국에서 부담하는 세금은 700불이 됩니다. 그럼 결국 김철수 씨가 부담하는 것은 200불 더하기 700불에서 900불의 과세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결국 포린 텍스 크레딧의 개념이 없었을 때와 비교했을 때요, 당연히 1,500불보다 900불이라고 하는 그 절세, 600불만큼의 절세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포린 텍스 크레딧 당연히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컨셉입니다. 자, 그럼 이제 홍길동 씨 사례 조금 더 복잡하게, 복잡할 건 없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Foreign Housing Exclusion, 그리고 Foreign Tax Credit을 다 활용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자라는 거죠. 18만 불의 소득이에요. 그랬을 때 이분이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요, 곱하기 아까 뭐 미국 세율이 30%라고 했으니까 54,000불이 나온다라고 할게요. 그런데 이분이 이와 같은 앞서 말씀드린 그 컨셉을 잘 활용해서 과세액을 줄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이요, 장기 체류에 대한 Earned Income, 그 소득 공제가 11만 불, 그리고 하우싱에 대해 또 2만 불 공제를 받죠. 그러면 남는 금액은 얼마냐면 5만 불만 남을 거예요. 과세 대상 소득이요. 그래서 이 소득에 대해서 미국의 세율인 30%를 곱하면 15,000불이 될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소득이 한국의 S전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라 그랬죠. 그러니 한국에서 부담한 세금만큼은 미국 세액에서 빼준다. 외국 세액 공제의 컨셉이죠. Foreign Tax Credit. 그게 바로 5만 불 곱하기 20%, 한국 세율이 20%라고 했으니 만 불일 거란 말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홍길동 씨가 이 18만 불에 대해서 이 컨셉을 잘 활용했을 때 미국에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은요, 15,000불 빼기 만불 해서 5,000불만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비교를 했을 때 54,000불과 이 5,000불의 차이니까 이 차이가 49,000불만큼 세금을 줄이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컨셉이라는 게 바로 여기 보여지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이요, 세 번째로 이 타이 브레이커 룰인데요. 이거 역시도 뭐 기타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영상들 참고하시면 될 것이고요. 말하자면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영주권자라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인데요. 앞서 영주권자, 시민권자 모두 세법상 미국 거주자라고 했고요. 월드와이드 인컴에 대해서 과세 부담을 원래는 진다라는 건데, 간단하게는 이 영주권자의 경우에 만약 한국에 오래 살아서 한국에서도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데 미국에서의 어떤 거주자로서의 스테이러스보다 한국에서의 거주자로서의 그런 정도가 훨씬 더 높다면 한미 교세 협정에 따라서요, 미국 세법상으로는 내가 비거주자입니다 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타이브레이커라는 규정이 있으니 내가 한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라고 하면 이걸 활용했을 때 미국에서는 비록 내가 영주권자이지만 세법상으로는 비거주자라고 합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비거주자가 되면 미국의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지 기타 해외 소득, 미국과 상관없는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과세가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내가 타이브레이커를 선택할 경우 미국에서 아예 뭐 외국세 공제다, 무슨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이라던가 이런 것들 다 쓰지 않고도 애초부터 비과세 소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등 해외 소득은 비과세가 되고 미국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라는 이런 컨셉일 겁니다. 물론 이 타이브레이커 룰이 갖는 의미, 그리고 다른 어떤 나의 어떤 이민법상의 의미, 그리고 또 기타 고려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단순히 과세 관점에서만 이걸 해야지라고 할 건 아니겠으나 그와 같은 내용들은 뭐 별도 영상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미국 시민권 영주권자들은요 반드시 1번과 2번이요 챙기실 것이고, 그리고 영주권자의 경우는 3번까지도 한번 확인해보고 내가 그걸 누리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들에 대한 소득공제, 외국세 공제, 그리고 타이브레이커 룰이었습니다. 이제 소득세 연장 신청도 이제 마감을 한 달이 채 안 남았는데요. 이 내용들 해당되시는 분들 다시 한번 꼭 점검해 보시고 잘 신고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